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특집입니다. 이달의 트렌드, 이달의 이슈만 골라 소개하는 트렌드에 미친 사람들의 트렌드 탐구쇼, 트친쇼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 트친쇼에서는 5월의 이슈들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럼 빠르게 자기소개하고 시작해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사회 담당 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콘텐츠를 소개할 콘미세 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담당 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앨범 담당 상윤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저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저는 오늘 일단 주 4일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5월달 일정을 한번 보시면 5월 1일 수요일 근로자날과 5월 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에 이어서 5월 15일 수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네. 주 3주 연속으로 주 4일 근무를 경험하게 되면서 합법적으로 주 4일째를 살짝 맛봤는데 좋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 4일째 나쁘지 않은데?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맞아. 미쳤었어. 진짜 나쁘지 않은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았어요. 제발 주 4일째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현재 우리는 주 5일째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주 6일째였어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는 주 6일 근무도 부족해서 초과 근무가 일상이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휴무일로 지정해서 6일을 일했다고 합니다. 이걸 노는 토요일이라고 야. 해서 이제 격주로 학교를 갔다 안 갔다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애들은 모르겠죠? 요즘 그럴 때- 애들. 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주 5일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때 쟁점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었어요. 이제 장기간 근로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해서 주 5일제 도입이 공식화되었는데 경영 타격이 우려된다는 사측의 주장으로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고요. 현재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죠. 네, 그럼 주 5일제 시행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래도 삶에 훨씬 여유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6시간 정도 여유 시간을 더 갖게 되었고요. 직장 문화나 사회 풍속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엔 금요일 밤에 회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목요일로 앞당겨졌고요. 젊은 직장인들은 도깨비 투어를 이용해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이제 거기서 하루를 더 휴일로 지정한 주 4일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맞아요. 최근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주 4일 혹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요. 주 32시간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코로나 이후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추세라고 합니다. 주 4일제 공약도 역시 찬반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찬성하는 쪽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이 OECD 평균보다 149시간 많거든요. 네, 오히려 주 4일제가 기업 성과나 생산성 그리고 직원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 의견은 어떤가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단축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정부는 오히려 최대 근로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편을 추진했었다가 거센 반발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급여 감소를 근거로 주 4일제를 반대하는 직장인들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코로나 이후 활발해진 탄력근무제로 인해 직장인의 88.3%는 이미 주 4일제를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저도 직장인은 아니지만 주 4일제 매우 찬성하는 편인데요. 네. 전 현재 대체 복무를 하는 중으로서 이게 5일 동안 출근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습관한지를 이미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임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임금 대비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서민 경제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주 4일제가 되면 아까 수현 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간이 줄에 따라서 기본급을 포함해서 임금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과도 자세하게 따져보고 시행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근데 주 4일제를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인데 저는 만약에 주 4일제를 시행한다면 꼭 수요일에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정합니다. 수요일 좋죠. 네, 왜냐하면 수요일에 쉬면 월요일에는 어제 쉬었고 화요일은 내일 쉴 거고 수요일은 오늘 쉬고 목요일은 어제 쉬었고 금요일 내일 쉴 거고 약간 이 루틴이 가능해서 너무 좋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요일에 쉬는 걸
좀 한 표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좋죠. 금요일에 쉬면 3일을 몰아쉬잖아요. 그럼 좀 여행도 더 넉넉하게 다녀올 수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아요. 금토일 연속으로. 그쵸. 어찌 됐든 세 분 모두 찬성파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설문 결과 직장인들의 선호 요일은 수요일 1순위, 금요일이 2순위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렛츠고. 네, 이번에 드디어 콘텐츠 섹션인데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스펙트럼이 진짜 넓고 다양하네요. 오늘은 또 어떤 씹덕 같은 장르를 가지고 오셨는지. 네, 정말 오랜만에 하이큐 극장판이 개봉을 했는데요. 요이. 바로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입니다. 오. 원작에서의 봄철 대회 3회전인 카라스노 고교와 네코마 고교의 시합을 다루고 있는데 혹시 하이큐를 안 보신 분이 있으실까 해서 간단히 말해보자면 카라스노와 네코마는 통칭 까마귀와 고양이로 작은 거인이라는 전설의 선수가 있었을 때부터 서로가 라이벌인 고등학교인데요. 오랫동안 서로가 라이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 무대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연습 경기를 하면서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를 외치면서 경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한 번 더가 없는 시합이 봄철 대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이. 근데 저는 사실 하이큐 시리즈를 진짜 한 편도 보지 않아가지고 이 부제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쓰레기장의 결전. 어떤 의미인지 저 같은 머글제를 위해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정말 단순한데 두 고교가 각각 까마귀와 고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 다 쓰레기장에서 자주 보이는 동물을 상징하는 오. 만큼 라이벌 구도인 두 고교의 대결을 쓰결전으로 묘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아니 제 주변에도 그 하이큐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하이큐는 이제 5월 30일 기준으로 약 53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퓨리오사나 혹성 탈출과 같은 대형 영화가 개봉한 와중에도 예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일본 흥행 순위 1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직 상영 중인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큐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저도 이미 봤었는데 이미 극장판의 제목처럼 시합은 한 번 더가 없어서 이들의 사투를 보는 와중에 그 극중의 인물들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화면을 뚫고 저한테 이제 감정선이 이제 다가오니까 막 희열이 느껴진달까요? 진짜 오타쿠 같은데. 네. 좀 정제된 말로 하고 있는데 좀 오타쿠가 좀 느껴지는지. 근데 은지 씨도 저처럼 하이큐 진짜 많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하이큐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이라서 눈물을 여러 번 참으면서 봤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이큐 근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하이큐 최애 학교나 최애 인물은 누구인지 그 전에 일단 저는 후쿠로다니의 보쿠토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보쿠토가 후쿠로다니도 그렇고 굉장히 에이스 학교고 에이스 선수예요. 근데 멘탈이 정말 약해요. 그래서 후쿠로다니 그 멤버들이 그 에이스를 굉장히 옆에서 잘 북돋아 준단 말이죠. 부둥부둥 자주 해줘요. 그래서 이 약간 반전 매력 그리고 이 보쿠토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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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그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아서 저는 보쿠토를 가장 좋아합니다. 잘생겼어요? 네. 뭐 그럼 수연 씨는 혹시 어디 학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이분은 좀 인기가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은 저는 하이큐 공식 미남인 오이카와 토오루가 있는 아오바 조사이 교구가 저의 최애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외계 문자 같아요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 잎을 상징하는 그런 학교인데 진짜 배구에 대한 미친 집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한동안 진짜 하이큐를 진짜 끊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하이큐 생각하고 배구만 보면 막 오이카와 토우루 막 생각나고 뭐야? 그랬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경기를 끝까지 끈질기게 이어가려는 그 의지가 있고 정신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 사이에 미친 최고봉 오이카와 토우루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와우. 너무 좋아. 혹시 상현 씨는 최애 학교 있나요? 사실 전 보긴 봤는데 전 초반부만 봐가지고 그래서 최애 학교라고 선정할 만큼 애정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카라스노만 네, 중심으로 보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카라스노 고교가 최애 학교고 그래서 위에 있는 뭐? 아오바 조사이 고교 후쿠로다니? 약간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싶어요 지금. 또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많겠죠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와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콘텐츠는 끝내고 이걸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제 트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경제 세션에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약간 와우. 갑자기 좀 딥해지는 감이 있긴 Let's 하지. go! 그럼 신나게 해보시죠. 아, 연금 개혁. 사실 연금 개혁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이 연금 개혁이 빨리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이어진다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바로 고갈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고. 네, 때문에 이제 이미 국회에서도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연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을 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혁 방식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제 22대 국회로 이 과제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에휴. 결국에는 2년 동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던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어떤 의견의 갈등 때문이었을까요? 네, 이제 그 이 가장 큰 갈등은 이제 개혁 방식 때문이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먼저 연금 개혁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같은 국민연금의 핵심 내용들의 이 숫자만 바꾸는 모수 개혁이 있고요. 보수개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이 있습니다. 이제 야당은 시기상 모수 개혁이라도 좀 빠르게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이제 구조 자체의 개혁을 모색해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야가 모두 모수 개혁 쪽으로 이제 의견을 맞추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 정도 인상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율 인상이 되게 까다로운 포인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합의점을 찾았군요. 네네, 이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조세 저항으로 이게 이어질 수도 있어서 되게 예민한 포인트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득의 얼마만큼을 다시 나눠줄지를 결정하는 요 소득 대체율에서 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이제 시간을 두고 구조개혁 방향으로 다시 논의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논제가 시급해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니까 좀 허무하네요. 네, 그쵸. 이제 이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처음에는 연금 고갈이라고 약간 공포 마케팅까지 동원을 할 정도로 여당도 사실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되게 의욕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렬된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22대 국회로 연금 개혁안이 넘어간 만큼 언제 이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금 개혁 이슈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 의견을 말해보자면 사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관하는 신뢰성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무수개혁보다는 좀 본질적인 구조개혁이 더 필요한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연금의 수명을 몇 년 늘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구조 자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좀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좀 보장받으면서 연금도 내고 싶어 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 연금 개혁과 관련된 인스타 릴스를 봤었는데 그냥 안 내고 받지 말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연금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오는 만큼 더 이상 시기적으로 이제 결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을 시행한다고 해도 이제 훗날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많이 늦지 않았을까 싶고 훗날에 이 순간을 그때라도 빨리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빠르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여요. 네, 논의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빨리빨리 뭐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음악 섹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죽지도 않고 돌아온 이달의 앨범, 이번에는 5월의 앨범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우선 가볍게 다들 5월에는 어떤 노래를 가장 즐겨 들으셨는지 이야기해보고 가봅시다. 네, 저는 비아이의 내 걱정이라는 노래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5월에는 운동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뛸 때는 힙합을 좀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요즘 진짜 힙합퍼시네요. 약간 플리 제목 같아요. 뛸 때는 힙합이 듣고 싶어. 뛸 때 하입 되는 힙합 모음 이런 거. 느낌 있는데? 저는 아이브의 아센디오 들었는데요. 초딩 같아. 뮤비 스토리가 서사가 있어서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 막 이 부분? 춤은 걸어 아센디오. 감사합니다.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부분이 이제 댐브 구간으로 있는데 이제 그때 길을 걷고 있을 때 이제 하면서 이제 약간 중간에 좀 빨라져요. 근데 그 박자에 맞춰서 발을 이렇게 하나 이러면서 이제 파워워킹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아요. 빨리 갈 수 있어 어디든지. 레전드.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호이. 네. 저는 세븐틴의 청춘 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에스트로로 컴백한 세븐틴의 수록곡인데 우연히 제가 이 곡을 릴스에서 듣고 반해가지고 계속 반복 재생 중입니다. 네. 전 대본에는 운이 좋았지라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지금 베게린의 스퀘어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감성, 네. 요즘 날씨. 네, 요즘 날씨에 스퀘어 들으면 기분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 토파받고 이제 이달의 앨범 코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상현 씨 대본을 미리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연속해서 지금 SM 앨범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 진짜 핑크블루인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제가 의도치 않게 웬디 씨, 도영 씨에 이어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앨범까지 이제 SM 노래만 가져오게 되는데 의도한 건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달에 가장 많이 즐겨들은 앨범이 항상 SM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달의 앨범은 광야를 넘어 저 우주로 자신만의 쎄맛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K-팝에 돌아온 내 전사들 에스파의 정규 1집 아마겟돈입니다. 와, 노래 좋죠. 너무 좋아요. 맞아요. 선공개 타이틀곡이었던 그 슈퍼노바도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석권할 정도로 반응이 핫하잖아요. 슈퍼노바. 네, 상현 씨가 특히 아마겟돈을 이달의 앨범으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바야흐로 대 이지 리스닝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뉴진스, 아일릿, 라이즈, 투어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요즘 하입되는 아이돌들이 이지 리스닝을 메인 장르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리고 퍼포먼스 중심이었던 르세라핌마저 이지라는 노래로 약간 이지 리스닝하게 좀 나왔잖아요. 맞아요. 특히 에스파의 경우에는 이제 뉴아르라고 하죠.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이렇게 불리는 여자 아이돌 대세 타이틀에서 사실은 좀 한 발짝 멀어진 상황 속에서 줏대 있게 에스파만의 강렬한 음악으로 가져온 게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선공개곡 타이틀인 슈퍼노바 그리고 메인 타이틀 아마겟돈 두 곡 모두 쇠맛이랑 흙맛을 지니면서 다소 하드한 리스닝 요구되잖아요. 근데 그런 동시에 수록곡인 Live My Life라던가 바하마 이런 거 들어오면 진짜 에스파가 레인지가 엄청 넓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앨범이 명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하드한 쇠막 컨셉의 곡들이 되게 신선하면서도 에스파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호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다들 아마겟돈 뮤비 보셨어요? 봤어요. 미쳤죠? 네. 아니 저 진짜 좋아. 너무 좋아. 그 뮤비 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인데 그 VFX 감독들도 다 찾아보고 제가 진짜 한번 빠져 살았거든요 한때. 그래서 에스파가 이번 정규 앨범이 뮤비부터 가사, 노래 장르까지 하나같이 대중들이 쉽게 따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색깔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뭔가 SM에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초능력 컨셉부터 코스믹 호러라는 생소한 장르, 그리고 가사도 막 초신성, 아마겟돈 요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단어들이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생소하긴 한데 또 낯서니까 신기하고 궁금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 여돌들의 끝나지 않는 전성시대를 되게 인상 깊게 평론한 어떤 사람이 트윗을 봤는데 뉴진스가 약간 판타지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의 노스텔지어로 대중과 소통을 한다면 에스파는 뭔가 극한의 판타지, 그러니까 같이 판타지를 다루는데 에스파는 오히려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대한 공포, 퓨처리즘 이런 걸 통해서 대중과 소통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둘 다 쉽지 않은데 뭔가 좀 제 입장에서는 더 하드한 걸 고르라고 하면 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뉴진스 노래는 그냥 듣기도 사실 좋고 뮤비도 뭔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풋풋한 청춘을 겪진 않았지만 약간 이런 몽글몽글하다. 강제 미화되잖아요. 맞죠. 근데 에스파는 보면 뭐? 약간 이런 바이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파는 실력과 컨셉을 받쳐주는 실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이 10개의 트랙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진짜 SM, A&R 팀과 에스파에게 당신들은 미쳤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에스파의 미친 소화력 정말 공감하는데요. 저는 아마겟돈의 뮤비를 보면서 굉장히 소름 돋았었는데 낯선 컨셉으로 이런 퀄리티와 미감의 영상을 뽑는다는 게 정말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의 능력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추천해 주실 곡들이 있을까요? 타이틀곡은 이제 다들 많이 듣고 계실 거니까
제 수록곡 사진픽들을 좀 골라보자면 네. 일단 제 최애 수록곡은 4번 트랙인 마인이거든요. 마인. 네, 이게 약간 도깨비볼이나 솔티앤스윗 좋아하신 분들이라면 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완전 여름여름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면 6번 트랙 바하마. 네. 이거 진짜 좋아요. 꼭 들어보세요. 조금만 불러줄 수 있어요? Tell me 나나나나나나 바하마 바하마 진짜 좋아요. 그 뒤에 백그라운드 사운드가 말이 안 돼요. 어.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밴드 사운드를 느끼고 싶다면 9번 트랙 Live My Life. 이거 진짜 미쳤어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소절이. 가사가. 그리고 그냥 상큼하고 산뜻하게 듣기 좋은 노래를 고른다면 롱챗. 네. 이렇게 4개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달의 앨범을 끝내고 여러분들의 6월 추천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렛츠고. 네, 저는 미세스 그린 애플이라는 일본 밴드의 아우토나츠라는 곡을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푸른과 여름이라는 뜻인데 제가 저번에 학교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봤는데 이 곡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여름 냄새 막 나는 곡이라서 딱 이맘때 듣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꼭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무조건 다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한번 또 추천을 해보자면 저는 뉴진스의 버블껌 추천드립니다. 버블껌. 멤버들의 음색도 정말 장난 아니고 적당히 시원하기도 따뜻하기도 해서 이 6월의 날씨와 분위기가 정말 제법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와이스 나연의 No Problem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노래가 정말 요즘 날씨에 잘 어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라는 멤버가 피처링한 곡인데 밴드 라이브 클립 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영상미가 정말 청춘이고 여름이고 좋습니다.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노래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트렌드에 미친 쇼, 트친쇼에서 4가지 트렌드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트집이었습니다.